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서경석의 다이어트 한등검 이제 네 번째 날, 총 11번째 날을 이겨내시면 되는데 거의 이제 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 네 번째 날은 그동안 조금 힘드셨다면 약간 쉬어가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 경제사회사 그리고 문화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사회부터 정복해보죠. 자, 경제사회, 문화사여도 정치사 한번 정리 안 할 수 없죠. 한 번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눈다. 앞을 또 둘로 나누는데 호족이 지배했던 초기 왕은 태해정관 경성목현, 중기 문벌이 계속 이어진다. 문수계인, 무신집권기,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집권자, 방정경 이채채, 반무신난, 보조망이 미심정연. 그 다음 최우 때 몽골이 침입을 하죠. 최우는 강화로 천도해서 대몽항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만 결국엔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를 결정하고 원이 간섭을 시작합니다. 원 간섭기, 충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6명의 왕과 공민왕까지 이 시기에 원간섭기가 이어지고요. 이때는 친원파 권문세족이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죠. 공우창양, 이 당시에 신진사대부가 공민왕 때부터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신흥무인의 힘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된다. 말기입니다. 가볍게 고려시대 전체를 정리하고요. 외침도 거여몽홍외, 이렇게 민족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시기는 10에서 11세기가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이고요. 14세기 후반에 홍건적과 왜구가. 그 당시 왕들은 뭐냐? 성, 현, 현. 1차, 2차, 3차 거란. 서, 양, 강. 서희, 외교단판, 강동 육주 획득, 양규, 흥화진 전투, 강감찬, 흥화진 전투 앤드 귀주 대첩. 숙예인, 숙종 때 별무 반숙, 별무반이 설치된다. 누구의 건이? 윤관의 건이. 윤관이 그 설치된 별무반을 데리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쪽에 9성을 쌓는다. 예종 때 동북 구성. 하지만 다시 반환한다. 아이고 관리도 안 되고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진은 그 시기 이후부터 강성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종 때 그거를 받아들이자 주의는 기득권 세력 개경파고요. 안 된다. 이제 도읍도 옮기고요. 서경으로 옮기고 저 금국을 정벌합시다. 진보적인 세력 바로 묘청 정지상. 그런데 누구에 의해 진압된다? 개경파 거두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된다. 이게 인종대까지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몽골의 침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후 집권기에 시작이 되고 대몽항쟁한다. 그리고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공민왕이 어디로 피신가요? 안동, 북주로 피난 가고요. 그리고 왜구의 침략을 3명이 막아낸다. 대표적으로 최영, 이성계, 최무선. 자, 이성계부터 할까요? 이황, 황산대첩. 이황산, 이황, 최홍, 홍산. 홍산은 현재 어디라고? 포요. 최무선은 포니까 진포, 화포, 화통도감. 진포는 군산, 황산은 남원. 여기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된다. 자, 외세침입입니다. 이제 경제,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제도. 아이고, 이건 거의 복습이에요. 이미 했던 겁니다. 왕 이야기할 때, 정치사 할 때 했었어요. 역분전 누구요? 왕건의 흑역사는 할 때 역. 바로 역분전입니다. 역할에 따라 토지를 나눌 뿐 나누어 주었다. 그 역할은 무엇이냐? 당연히 개국 공신이겠죠. 후삼국 통일, 고려 건국의 공신들에게 특이하게 공로 앤드 인품도 보고 주었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토지제도 전시과가 시작됩니다. 시정전시과 시작했다. 시정전시과는 무슨 왕? 성시경, 경종입니다. 경종 때 시정전시과다. 처음이니까 아주 풍족히 줍니다. 요 특이했던 인품이 들어가요. 인품과 관품을 보고 현직은 물론이요, 전직까지 준다. 시정전시과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주니까 안 되겠네. 좀 절약해야겠다. 하나를 빼자. 그리고 바꾸자. 바꿀다. 개정한다. 개정인데 바꿀 때 뭘 하나 빼요? 가장 이상한 거? 인품을 빼는 겁니다. 관품에 따라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 누구? 성시경이
개목걸이를 걸어주러 문경세제에 간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코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 관품, 전, 현직. 이 경자는 다시경자입니다. 다시 바꿔. 한번 개정했는데 또 바꿔. 다시경, 경정. 이때 이 중에 좀 이상한 거 뭐예요? 아유, 뭘 전직까지 줘. 그냥 은퇴하신 분들은 나도 전직이 빠진다. 관품 보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다. 경정, 전직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거 안 하는데 이 녹과전이 요즘 선지에 좀 등장을 해서 제가 추가를 했어요. 녹과전 가볍게 알아두십시오. 원간섭기 때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신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한 수조권제도 녹과전 가볍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처음으로 최근에 선지에 등장을 했어요. 보통은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전식과 다음에 바로 과전법으로 가는데 하나 녹과전 기억해 두자. 자, 그리고 과전법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조선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전법 공양왕 때, 마지막 왕 때 경기 지역 토지에 한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예요. 왜 지급했느냐? 조선의 새로운 세력이 되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과전법은 조선 건국 1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391이고요. 1392에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한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자, 이 중에 특이한 것이 있죠. 공음전. 음서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었던 공음전. 조상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높은 관리이면 그 수조권을 그대로 세습받아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들에게 세습되는 토지, 바로 공음전. 조상의 음덕 공음 때문에 받는 토지다. 고려의 특이한 토지 공음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아빠, 할아버지 고위 관리였으면 관직 진출하는데 유리한 제도 음서. 음서와 공음전, 이 잘못된 특권을 줬던 제도 중에 하나죠. 자, 고려 토지제도 이 정도로. 경정전식과 무슨 왕이요? 문. 문경세제. 시정전식과 성시 경종대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알면 뭐예요? 그 왕들의 순서를 그래서 대정관 경성목현 이걸 하는 거예요. 대정관 경성목현 문수계인 하면 요 문까지 되니까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농업, 상업, 수공업, 경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경제 깊이 들어가. 자, 농업은 이양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내기법입니다. 모판을 따로 마련해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옮겨 심는 법이 바로 이양법인데, 이양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디라고요? 조선 후기예요. 모내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고려가 아니고 조선 후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알아는 두자. 출발은 고려 후기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것도 남부 지역에서, 일부 남부 지역에서 시작은 됐고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때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한 특이한 경제 상황은 전부 조선 후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미리 강조하는지 그때 가면 알아요. 자, 윤작법은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년 3작이라서 조, 보리, 콩을 긴 시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조로 출발해서 보리,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다시 2년 후에 조, 보리, 콩, 2년 3작, 윤작법. 그리고 이런 건 중요하죠. 목화가 고려시대에 들어옵니다. 어디서? 원으로부터. 누가? 붓뚜껑에다가 숨겨와서 씨를. 문익점. 원을 통해서 목화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거 어느 시대? 고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문제 풀다가 나왔었죠. 농상집요원 했던 거. 바로 이거예요. 고려시대는 우리가 쓴 농서보다는 외국에서 들여온 게 주로 참고할 만한 서적이었는데 대표가 바로 농상집요라는 책이고 이암이라는 사람이 들여왔습니다. 쓴 게 아니고 원의 농서니까 이 사람이 쓴 건 아니겠죠. 원나라 농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농상집요가 나오면 뭐하고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원 간섭기와 연결하면 됩니다. 외울 때 농상집요원 이렇게. 자, 이제 상업으로 갈게요. 상업은 본격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융성한 건 언제예요? 웬만한 특이한 경제 상황은 조선 후기다. 나중에 제가 그때 다시 얘기하게 웬만한 건 다 조선 후기. 고려는 상업이 있긴 했는데 민간이 하는 건 뭐 꿈도 못 꿨고요. 그냥 관영상점이 주로 번성을 했는데 그중에 2-3가지만 알아두자. 서적점이라는 거. 차를 파는 다점, 책 파는 서적점, 차를 파는 다점, 술 파는 주점. 서적점,
다점, 주점. 이 용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서적점, 다점, 주점. 상당히 딱딱하죠. 관용스럽잖아요. 민영이면 이렇게 딱딱한 이름, 비세련된 이름 안 지었을 거예요. 서적점, 다점, 주점. 완전 직역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의 상업은 관용이었다. 아주 딱딱한 이름, 서적점, 책 판다, 다점, 차 판다, 주점, 술 판다. 다만 같은 서적으로 출발하는데 요건 상점이 아니라 숙종 때 관학 진흥을 위해서 국자감 근처에 설치한 서적 관리 기구다라는 거.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둘 다 고려고 얘는 숙종 때 특히 뭘 진흥하기 위해서? 관학. 사학은 누구? 고려의 사학? 고려의 손지훈 회장은 누구다? 최충입니다. 최충. 해동 공자, 문헌 공도, 구제 학당, 구충제 구제 학당. 자, 관용상점이 있긴 했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요 서적점, 다점, 주점은 자주 선지에 나와요. 정답으로도 나옵니다. 고려의 경제 상황, 관용상점의 이름.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국제무역항. 각 시기별 국제무역항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죠? 신라. 자, 일단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 거기 무역항이에요. 완도. 그리고 국제무역항은 항상 수도 근처에 있게 마련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 옆에 울산항. 그리고 전남의 영암 중요하고요.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성왕하고 같이 차지했다가 배신해서 상류만 먹기로 해놓고 하류까지 차지한다. 그 연결되는 평택 쪽 거기가 당항성. 신라는 4개를 기억해야 되고, 고려는 고맙게도 얘 하나면 돼요. 병란도. 아우, 너무 고마워요. 고려는 딱 하나. 어디? 병란도 개경 근처 예성강 하구에 있습니다. 수도 근처.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고려할 때 고려 해서 이게 코리아가 된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해서. 자, 고려의 국제무역항 어디요? 병란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화폐. 이미 다 한 거예요. 본격적인 화폐는, 돈은 무슨 왕? 항상 숙종이에요. 고려든 조선이든 돈숙종. 그런데 고려 특이하게 이미 그 전에 성종 때 건성 만든 돈이 있었으니 건원중보다 철전이에요. 자주 사용되진 않았다. 건성 만들었다. 건원중보는 성종이다. 자, 하지만 정말 중요한 돈, 아주 활발히 유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숙종의 돈이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고려의 숙종은 횟집 가시면 활해삼을 좋아하셨다. 활해삼. 주전도감이라는 곳에서 만든 활해삼. 자, 요거 화폐를 주조할 것을 건의한 사람, 숙종에게 건의한 사람 누구? 숙종의 동생? 문종의 아들? 의천입니다. 활구는 광활한 완주벌판. 그리고 구는 입구, 넓은 입구. 입구가 넓은 은병. 같은 말이다. 해동통보, 서만통보, 활해삼. 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숙종은 활해삼을 좋아해. 자, 그리고 저 밑에 써놓은 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이 화폐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아니에요. 그때만 쌀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경제 상황은 무조건 어디? 활발한 화폐 유통도 조선 후기입니다. 상업 관련해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장을 관리하는 기구의 이름이 있어요. 경시서라고. 근데 이 경시서 보세요. 시전 상인들의 이런 일들을 관리한 기구인데 조선 초까지 지속이 됩니다. 고려의 경시서가 조선 초까지 지속이 돼요. 다시 한번. 경시서는 고려에만 있었어요? 조선에도 있었어요? 조선에도 있었어요. 시험 내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 나쁘죠. 어디 한 군데만 있어야 시험을 내죠. 네? 걸쳤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오답선지로만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시장관리기구는 뭐예요? 딱 그 시기에만 있는 거. 대표가 뭡니까?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후, 혹은 지동시 하나만 알아두자. 동시전이에요. 동시전은 딱 신라시대 지증왕 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증왕의 동시전. 경시서 오답선지로만 나와요. 왜? 이게 애매해요. 모호해요. 고려에도 있었는데 조선 초까지 지속이 됐거든. 딱 한 시기로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알아는 두자. 물가조절기구 했죠?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 의창, 상평창. 고려 성종 때 상평창, 물가를 조절합니다. 항상 평평하게 만든다, 물가를. 자, 그런데 여기 별표하고 제위보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그때도 강조했거든요. 왠지 성종 때 했을 것 같아요. 제위보는 바로 빈민과 환자를 도와주는 기금입니다. 성종이 아니라 피해 군주, 숙청의 상징, 광종 때 제위보가 설치됐다.
성종은 의창과 상평창만 있다. 성종의 의상 사이즈잖아. 대신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을 지닌 귀공자가 아닌 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이보 때문입니다. 귀공제다. 제이보는 광종 때. 이것이 특이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공업. 역시 처음에는 관영수공업, 그리고 소가 뭐예요? 소. 그거 향부곡소 소가 수공업자 있다고 그러지. 소수공업 정도만 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민영수공업 혹은 절에서 하는 수공업이 발달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고려의 신분제. 양천제, 크게 양천제입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양인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예, 문무반. 양반이죠, 뭐. 문무반. 본격적인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조선시대 가서 하는데, 문반과 무반. 양인의 최고 계급이 바로 이 왕 빼놓고는 이 사람들인데, 호문무권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예, 시기별로. 호문무권신, 호적, 문벌,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로. 중간 계층으로 조금 낮은 계급의 관리, 서리, 남반, 향리 등이 있고요. 이제 그냥 평범한 백성, 양민, 백정이에요. 자, 백정하면 뭐가 떠오르죠? 도축업자가 떠오르죠. 그건 조선시대 백정입니다. 고려시대의 백정이라면 그냥 양민을 얘기해요. 요거 주의하십시오. 고려시대의 백정은 양민입니다.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고 공물을 바쳐야 되고요. 군역이나 요역을 해야 돼요. 어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로 나가야 되는 공납, 조세, 역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다.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여러 번 얘기합니다. 향, 부곡, 소. 어느 시대? 고려에만 나오는 거예요. 고려의 특별행정구역이에요. 향, 부곡, 소. 향, 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 양인이에요, 지금 양인. 천민이 아닙니다. 천인이 아니고 양인으로 법적으로는 분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 차별을 받는다고 그러죠. 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세금을 엄청 많이 냅니다. 그러나 but 전공 같은 것을 세우면 군현으로 승격이. 대표가 어디? 용인이죠. 처인성. 네. 누가 싸웠어요? 김윤후라는 승장이 2차 몽골 침입 때 적장 살리타에게 화살을 쏴서 살리타의 살이 타게 만들었죠. 2차 침입. 처인 부곡이었는데 군현으로 나중에 성격이 됩니다. 승격이. 6차 침입은 몽골의 6차 침입. 다인철소. 거기도 소잖아요. 소. 충주에 있는 거고요. 잘 싸웠어요. 거기도 당연히 나중에 승격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천제니까 이제 천인인데, 천인의 대표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항상 얘기하는 노비죠. 공노비, 산업인데 이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팔고 사고, 주고, 혹은 물려주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고, 기본이 일천즉천. 이게 뭐예요? 한 명이 천하면 곧 천하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천인이면 아들, 딸은 무조건 천인이다. 그 얘기. 천인과 양인 사이에 나온 아들, 딸, 엄마가 천인이거나 아빠가 천인이면 일천이면 곧 천하다. 천인이 상당히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사회가, 물론 조선 때도 뭐 나아진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 노비입니다. 자, 사회제도 갈게요. 요거는 가볍게 한두 번씩 나온 것들만 다 적어놨는데, 농민 조직 중에 향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기에는 이 매향 활동이라는 게 이제 향이 나는 어떤 뭐 물건이나 나무를 매장했다. 뭐 이런 약간 종교적인 활동 정도를 농민 조직이 했어요. 그런 조직을 향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초기에 매향 활동하고 불상이나 종교적인 활동, 불교적인 활동을 하다가 불교 조직이었는데, 후기에는 이 종교와 상관없이 행사를 주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향도. 농민 조직 향도가 고려에 존재했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초기에는 종교적인 단체였다가 나중엔 향촌의 공동체 리더 역할을 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빈민구일제도. 출발은 고구려의 고국 천황입니다. 천대받는 사람을 도왔다. 진대법. 태조 흑창, 성종의 의창으로 발전하죠. 고려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한말에 흥선대원군 때는 사창제로 또 변화해요. 요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머리 아프시니까. 자, 빈민 환자를 구제하는 기금 제위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언제라고요? 광종입니다.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을 가진 귀공제, 이 제가 제위보고요. 병원이 있었어요. 개경에 동쪽 서쪽 나눠서 동서대비원이 있었습니다. 동대비원, 서대비원, 병원이고, 약국도 있었는데 그건 해민국이에요. 해민국. 그리고 이것도 그냥 참고로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는 임시기구가 있었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을 구제하는 기구다. 도감자 붙으면 웬만하면 어디? 고려입니다.
뒤에 도감이 붙으면 그동안 했던 거죠. 교정도감이 있었죠. 주전도감이 있었죠. 여기 지금 구제도감, 구급도감, 웬만한 도감은 다 고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죠. 조선의 도감이 제가 알기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도감. 요거 임진왜란 때 새롭게 만들어진 부대. 오군영의 첫 번째 훈련도감. 그리고 간경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경전을,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도감, 간경도감.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세조. 조선의 세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씨가 만든 게 간경도감이다. 둘 다 언제? 조선이에요. 나머지 도감은 웬만하면 고려. 그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고려의 가족. 조선은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여성을 천시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고려 때는 여성 지위가 높았다는 거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요. 왜냐? 일부 일처제를 일단 기본으로 했어요. 일부 다처는 꿈도 못 꾸는 이 사회에서 왕가가 아닌 이상 이건 불가능했던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고요. 자녀에게 균분 상속하는 게 이게 뭐예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상속,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윤회봉사, 제사를 지낼 때, 자, 여자들은 저기 들어가 있어. 이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신다. 남녀의 차별이 적었던 거죠. 사위나 조카, 외손자까지도 음서. 요 음서라는 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무시험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요거가 처가 쪽의 친척들에게까지 닿는다. 외손자, 조카, 뭐 사위까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금 열린 신분제도다. 그리고 호적의 기재를 할 때 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딸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이 순으로. 딸이 나이가 많으면 먼저 해요. 그리고 결정타 과부의 재가가 이때는 허용이 됐습니다. 조선은 난리 나죠. 과부는 수절을 강요받죠. 그래서 그걸 지켜내면 뭐라 그래요? 열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경제, 사회, 문화사에서의 문제는 너무나 좋은 게 그동안 했던 게 총망라되니까 나름 술술 풀릴 거예요. 가국가의 경제 상황. 뭐 서금, 이거 송에서 벌써 힌트가, 이게 고려 때 송하고, 응?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예성강, 예성강, 입구에 뭐? 병란도, 개경, 고려의 수도? 네, 요 정도로. 송, 예성강, 개경. 이 3가지 키워드로 고려인 걸 알 수 있죠. 자, 고려의 경제 상황? 정답. 3번이 아까 제가 관영상점 몇 개 있었다. 좀 이름 딱딱하다. 직역한 느낌이다. 서적점, 다점 하나 더 하면 주점. 서적포는 숙종 때 서적관리기구, 국자관 근처에 관악진흥책. 자, 솔빈부의 말 어느 나라예요? 발해. 발해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발솔말, 리을. 발솔말. 발해 특산품 솔빈부의 말. 발솔말입니다. 2번.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송상 이건 조선 후기에 사상들이 성장할 때 개경의 송상, 개성의 송상, 조선 후기. 송상 말고도 동래 내상, 의주 만상, 한강의 경강상인 이런 거상들, 사상들이 성장했다. 특이한 경제 상황은 무조건 언제?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가서 다시 강조할게요. 집집마다 부경이라 불리는 창고가 있었다. 언제? 고구려. 고구려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창고가 다른 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다른 데 창고는 별로 한국사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약탈 경제로 국가를 부흥시켰던 고구려, 정복전쟁의 상징 고구려만 창고 이야기를 한다. 그곳의 이름은 부경이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이거 한번 여쭤보게요. 특이하죠? 광산을 이 CEO 아니에요? CEO가 조선시대에 나타났다. 전문 경영인. 독특하죠? 조선 후기입니다. 특이한 건 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덕대.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광산 이 광물을 캐고 이거 되게 힘들죠. 그러려면 덕대가 좋아야죠. 덕대입니다. 자, 다음 국가의 경제 모습. 끝났네. 뭘로 끝났죠? 딱 보면 소. 이 소가 뭐야? 향, 부곡, 소 할 때 그 소예요. 소에서 별공으로 맞추는 너무 과중징수. 세금 높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워 도망한다. 향, 부곡, 소는 어디에만 있는 특별행정기구? 고려. 구역? 고려입니다. 이것만 봐도 고려인 게 끝났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처음으로 화폐하는 주조하는 법을 지정했으니 나누어져 이전 상부 해동통보라 하여라. 에? 화폐를 주조한다. 이거 주전도감일 테고요. 해동통보 무슨 왕? 숙종은 활해삼을 좋아해. 해동통보 활구 삼한통보. 고려 숙종 전체적으로 고려. 정답. 너무 좋죠. 예, 고려의 국제무역학은 딱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병란도.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정답은 5번이고요. 청해진 어디?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신라. 청해진 완도. 당백전이 발행됐다. 모르시죠? 안 배웠습니다. 이거 흥선대원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아예 돈을 찍어서 발행을 해요. 그게 바로 당백전입니다. 일당백이라고 그래서 가치가 높은 돈을 발행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게 하고 완전히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실정 중에 하나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잘못한 거 대표가 바로 당백전 발행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다가 너무 일을 무지막지하게 시킬 뿐더러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 돈을 찍어 경제가 마비되게 한 중요해요. 개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개해약조 이것도 안 배웠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세종이에요. 일본과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무역을 허용한 약조 개해약조입니다. 요거랑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기후약조라고 있어요. 기후약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의 무역이 재개되는 약조예요. 이거는 광해군대입니다. 헷갈리겠죠. 둘 다 비슷한 약조고 일본과의 무역과 관련된 거죠. 월드 세계 예? 월드 세계 월드고요. 이광기라는 배우 아시죠? 이광기 모르세요? 이광기 형이라고 이거 오늘 너무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광기라는 배우가 있어요. 사극 전문이었고 광기 형이라고 요즘은 갤러리 사업합니다. 갤러리 이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광기라는 배우 쳐보시면 알아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이광기 배우. 광기 세계 광기 요걸로 헷갈림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은 개해약조, 광해군은 기후약조, 광기 세계. 나머지는 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됐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 조선 후기의 정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전상인이라는 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상인이고 난전이라는 거는 무허가 상인들.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자리 펴가지고 그때도 있었어요, 조선에. 근데 그분들이 그런 난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거, 금하게 하는 권리가 이런 유기전 같은 시전 상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시켜요. 다 폐지할 수는 없고 유기전 니네만 해. 요거 딱 한 상인들만 하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 허가 상인들이 함부로 그 행상들을 못하게 하는 금난전권을 폐지시킨 사람 정조입니다. 정조는 세종대왕만큼이나 덕망 높은 군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모두가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해라. 이게 바로 금난전권 폐지고요. 이걸 신해통공이라고 그래요. 머리 쥐나죠? 이건 조선시대 가서 하겠습니다. 자, 소경소개 다이어트 한능검 식구 여러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강의가 조금 길었죠. 아주 가볍게 끝내려고 저도 마음을 먹었지만 모든 문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역사 시기별로 이게 넘나들면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까다로우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조금만 힘내시고 열심히 한번 정복을 해보죠. 이제 4일째도 곧 끝나요. 화이팅! 다이어트 하는 거 열심히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이제 9강인데요. 예전 같으면 다이어트 하는 검이라면 사실 문화 빼고 가도 된다 할 정도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려의 문화, 고대의 문화만큼이나 출제 빈도가 꽤 높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대신 정수만을 뽑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학입니다. 고려의 유학은 관학과 사학으로 나누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요. 먼저 관학입니다. 관학의 대표는 그죠? 과거죠, 과거. 과거 누가 실시했다? 광종. 누구의 건의로? 쌍기. 이거 이제 거의 복습 수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광종의 암기 코드 한번 다 같이 시작.
광풍검. 광풍검에 가신 기공제가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지금 난리 나셨는데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자,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을 가진 귀공제였다. 네. 그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과거에 바로 과거제 광종 때다 기억하시고, 자, 국립대학 국자감. 자, 국자감은 어떤 왕의 암기 코드로 할 수 있죠? 성종. 그렇죠. 여기 써 있죠. 마지막에 써 있죠. 자, 성종의 암기 코드. 자, 시작. 간목향이. 또 난리 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자,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거의 28이다. 그 감이 바로 국자감입니다. 국립대학 국자감 중앙에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됩니다. 요 관립이라는 거, 관학 교육기관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요거는 이제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향교는. 요렇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알아들으시겠죠? 향교는 고려에서부터 조선까지 쭉 이어진다. 대신 국립대학 국자감은 이제 고려 말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뭘로? 성균관. 이것이 조선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학자죠. 성이니까 승이다. 이렇게도 알고, 28은 이미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거의 28 할 때 그 28이 28이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고 그것을 성종이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28조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유학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유교적인 정치를 하자라는 거죠. 종교는 불교이되 정치는 유교적으로 하자가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같은 시무자 들어가고 뒤에 조 들어가는 것 중에, 그렇죠,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무슨 왕? 그렇죠. 진성여왕 때입니다. 신라말 혼란기의 진성여왕,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자, 숙종 때, 문수개인 할 때 숙종 때 서적포라는 기관, 역시 관학진흥책 중에 하나다. 숙적으로 외우자. 숙적. 당신은 나의 숙적이야. 숙적. 자, 그리고 관학칠제, 양현고, 보문각, 청현각, 예종, 아주 고려 대표적인 관학진흥 예종입니다.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예, 교육과 외교. 예. 자, 예종은 칠현보청. 7개의 줄이 있는 보청기를 끼고 관학진흥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 예종입니다. 관학칠제 전문 강자, 그리고 양현고 장학재단이고요. 보문각, 청현각, 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고 학문 연구했던 기관입니다. 자, 관학은 7제고 사학은 12제. 7제? 아니, 7제고. 자, 사학은 12도. 사학 12도. 그런데 그 사학이 융성하게 된 계기는 누구 때문이다? 문종 때 맹활약했던 최충입니다. 몇 학당? 이 회충 없애려면 우리가 이제 구충제 먹는다. 최충은 구제학당입니다. 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 오랜만에 오신 분 한 분하고 계속 하시는 분 한 분. 좀 오늘 상당히 기량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만 당연합니다. 이 당연해요. 이 보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인 분들도 계시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요 인종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가끔 자료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인종 때 경사육학, 역시 관학진흥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육학이 이게 유학으로 3학, 그리고 기술학으로 3학, 요 합해서 육학입니다. 경사, 육학, 인종 역시 관학진흥 위에 애썼고, 문숙예인, 공교롭게도 지금 숙, 예, 인 이렇게 이어지는, 이들이 왜 이렇게 관학진흥에 애를 썼느냐, 바로 그 앞섰던 문종 때 맹활약한 최충 때문입니다. 최충. 고려시대의 손주은 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학 너무나 잘 가르쳐서 구제학당 학생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최충의 제자들을 우리는 문헌공도다 이렇게 일컫고요. 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칭송이 자자했던 사학의 대가 최충 꼭 기억해 주시고, 구제학당이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학들이 나오기 시작, 다른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사학 12도다. 그리고 마지막 요 지공거는 과거의 관리자예요. 과거의 감독관, 그러니까 최충이 지공거로 정말 많이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끝에 살짝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이 원으로부터 전래가 되죠. 그때 들여온 사람 누구다? 충렬왕 때 안향입니다. 안향이 소개해서 고려에 이제 성리학이 유입이 되고요. 그 안향의 제자들이 이제 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재현이라는 학자 정말 중요하죠.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고요. 그의 저서는 여공패설 사략. 요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제가 써먹고 있죠. 이제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재현은 만권당에서 원학자들과 교류를 했는데 저서는 여공패설 사략이다. 이제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무 좋은 코드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색으로 이어지고요. 이색은 모근입니다. 고려의 삼은 아세요? 삼은? 은으로 끝나는 거. 모근,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요거 그냥 참고로. 네, 참고로. 호 정도는 알아두시면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호만 보고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으니까 모근,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고려의 삼은입니다. 이거 바로 나오네요. 네, 정몽주, 포은, 정몽주. 요게 이제 신진사대부들인데 둘로 나뉘죠.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 온건파는 이 역성혁명에 반대하죠. 그냥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하자. 여기는 아예 새 나라를 건설하자. 대표가 정도전이고 온건파 신진사대부 정몽주다. 이 정도로 유학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자감을 따로 한번 분석해보자.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뉘어져 있고 국자학, 태학, 사문학, 그 유학부 안은 이렇게 또 세 가지 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유학부는 고위관리들의 자제들이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느냐? 경전 읽고 해석하고 제술, 글 만들고 말하기 하고 제술과, 명경과 제술과. 기술학부는 유학, 법률, 서, 산학 여러 가지 율서사, 기술학적인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팔품 이하, 그리고 서민들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한 곳이 국자감의 기술학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과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과거는 이제 국자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과거를 보는데 크게 문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 그리고 승려가 될 수 있는 승과. 요게 이제 중요하죠. 무과가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지만 제대로 실시한 적은 없다. 우리 당연히 알 수 있죠. 고려시대는 무신을 차별했던 시대이니까 있긴 했지만 제대로 실시된 적은 없다. 반대로 조선은 무과가 당연히 있고요. 이순신 장군 무과 급제하신 분이죠. 승과 없죠. 조선은 승과가 없어요. 억불승유, 억불이니까 승과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다시 나옵니다. 지공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지공고 누구라고요? 최충입니다. 과거의 감독관이고요. 그 사람이 감독을 했을 때 합격한 합격자가 나중에 요 관계를 유지한다. 좌주와 문생. 요거 멘토, 멘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이어간다. 좌주와 문생.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좌주와 문생, 이게 무슨 얘기냐? 고려시대 과거에서 지공거와 합격자가 과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인연을 맺어간다. 요거랑 약간 헷갈리겠어요. 죄주 직강. 아직 안 나왔는데 요 좌주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구분해서. 요거는 성균관의, 조선의 성균관의 수장은 대사성입니다. 성이니까 성이다. 성균관의 수장은 성이니까 대사성인데 대사성 밑에 관리 이름이에요. 죄주 직강. 따로 나오진 않는데 이게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되면 죄주 직강만 보여주고 이것과 관련된 기관의 수장은 이러면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좌주 문생은 지공거와 합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죄주 직강은 성균관 대사성 아래에 있는 관리의 이름이다. 이것도 저희 독자분들 중에 코드를 하나 주셔서 나 저 성균관의 죄직 중이야. 성균관의 죄직 중이야. 성균관 죄직 중이야. 성균관은 대사성은 수장이고 그 밑에 죄직, 죄주, 직강의 관리가 있다. 이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겠고요. 자, 음서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죠.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그 후손들이 쉽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음서입니다. 공신의 자제이거나 왕실 식구이거나 아니면 5품 이상 관리의 자제이거나 이러면 음서 혜택을 받았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사학은 최충이고요. 관학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구분해서 나오면 3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같은 유학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걸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역사로 넘어갑니다. 이 역사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일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건 꼭 알아두셔야죠. 현존 최고의 역사서다. 최고의 역사책이다. 인종의 명으로, 인종 때 활약한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이게 왕의 명으로라는 그
이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왕의 명을 받아. 그때 왕은 인종이고 여기서만 꼭 요걸 꼭 짚어서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삼국사기겠네 이렇게 알고 들어가시고 뒷부분을 더 읽어보셔서 확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김부식이 인종의 명으로 편찬한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인종의 삼국사기다. 기전체죠. 요건 뭐 정말 1차원적인 암기법입니다만은 삼국사기 전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로 끝나면 다 웬만하면 기전체예요. 고려사 기전체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고려사 절요 편년체. 편년체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체가 아닌 거. 기전체가 아닌 건 이런 방식도 괜찮고요. 뒤가 절요, 통감, 실록 이렇게 끝나면 편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년, 연에 따라 편찬했다. 시간 순으로 편찬한 거 대표가 실록이죠. 조선왕조 실록. 실록은 잘 아시고 통감도 그래요. 그리고 절요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로 끝나면 기전체, 절요, 통감, 실록이면 편년체.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본을 좀 가지고 계시면 유리하죠. 근데 요즘 그 역사서의 형식을 묻는 문제는 뭐 최근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한능검이라는 게 내다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비는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트, 문화 파트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제가 뭔지 말씀드려. 정치사에서 너무나 많이 시험을 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게 문화사, 경제사, 뭐 종교사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내고 있습니다. 자, 신라 계승 의식이 다분히 반영이 되고, 왜냐면 뭐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전체는 일단 왜 기전체냐? 요 기가 본기고요. 왕의 이야기, 이 전이 열전이에요. 왕 외의 인물의 이야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하 이야기들이 많죠. 본기는 왕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표 등의 여러 가지. 그래서 본기와 열전 그리고 지표로 구성된 역사서가 바로 기전체 역사서다. 요 미리 하나 말씀, 세가라고 해요. 세가. 이 세가는 본기는 왕이고요. 이게 황제국의 왕이고, 요 세가는 제후국의 왕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고려사 무슨 체라고요? 사로 끝나면 기전체라고 제가 말했어요. 고려사에 보면 세가에다가 우리 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왕이 본기고 우리는 제후국이니까 세가에 들어간다. 심지어 고려의 왕 중에 뒷부분 왕 4명 어떻게 한다고? 공우창양이죠. 공우창양. 거기서 우왕하고 창왕은 아예 세가에도 못 들어가고요. 이건 왕도 아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열전, 신하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세가가 있고 열전에 우와 창을 거기다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문종 때 편찬된 역사서. 고려사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나오면 또 사람 머리 너무 아픕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이다.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무엇과 비교되기 때문에 바로 삼국유사가 바로 불교사 중심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누가 썼어요? 스님이 썼어요. 일연 스님이 썼습니다. 삼국유 이응 일연 이응 이응. 삼국사 기역 김부식. 이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흘러서 너무 헷갈리시면 이 방법으로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응 이응 일연 기역 김부식. 자, 그리고 이건 불교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왕 한 김에 먼저 할게요. 이거 원간섭기 때 나온 책인데 삼국유사 1연. 조금 더 삼국사기보다 뒤에 나온 거죠. 당연히 이게 최초니까. 첫머리에 기편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기이한 이야기. 이게 설화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이한 이야기가 있겠죠. 첫머리부터 기이편이 있다. 첫머리. 이게 바로 1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2개의 역사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렇게 크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삼국유사는 첫머리에 기이편이 있다. 상당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썼고요. 단군부터 충렬왕까지, 원간섭기의 충렬왕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자주적이고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서술을 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무신 집권기 때 무신들이 집권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 거친 이름, 동명왕편. 동명왕 누구죠? 주몽입니다. 고주몽.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이 다분히 책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몽의 이야기 그리고 서사시, 주몽의 이야기를 서사시 형태로 쓴 역사서 동명왕편 이규보입니다. 여기 무슨 얘기일까요? 구제학당. 학생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충이 형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최충 선생님한테 배운 구제학당의 대표적인 제자 이규보.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재미있으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규보가 대표적인 구제학당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해동고승전 가끔씩 출제가 돼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죠. 승려들의 이야기, 고승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역사서로 구분이 되는 책 누가 썼느냐? 역시 각훈이라는 스님이 쓴 선배 스님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해동고승전 각훈. 요것만 그냥 이게 누구 건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서 우리 각고의 노력을 했다.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하죠. 각훈이 해동고승전이다. 각고 코드 짧게 하나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사략이라는 역사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재현, 이재만원의 역사, 여공패설 사략. 바로 그 사략입니다. 이재현이고요. 성리학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 참 역사서가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오면 사람 힘들게 하니까 정리는 해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불교로 넘어갈게요. 불교 태조 왕건 때부터 불교 너무나 중요시했고 심지어 후대 왕들에게 보내는 유언에도 강조가 돼 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거라. 연등회 완벽한 불교 행사고요. 팔관회는 불도 민속 신앙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사다. 이게 나중에 좀 줄어들죠. 연등회가 축소되고 팔관회는 아예 폐지되는 거 누구? 성종입니다. 고려의 성종. 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면서 저기요, 정치는 유교적으로 하시고요. 그냥 불교는 어떤 종교적으로만 하시죠. 행사 좀 줄입시다 해서 연등회 줄이고 팔관회 아예 없앤 게 바로 성종입니다. 자, 광종 피해 군주이지만 불교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귀법사를 창건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귀법사 주지는 규녀고요. 규녀가 저희 시험에서 항상 나올 땐 보현시번과라는 향가를 지은 분이다. 어떻게 외운다? 보균자. 보균자입니다. 아, 잠깐 침체되어 있던 우리 왼쪽 분이 이제 살아남. 이쪽이 너무 지금 막 두각을 나타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다가 보균자로 일어섭니다. 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균자라고 하는데 보현시번가는 규녀의 향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종. 요 불교에다 적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불교 중요시했다가 아니라 불교를 조금 소홀히 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성종이다. 왜? 최승로라는 학자가 유학 좀 융성시키고요. 불교는 그냥 종교로만 갖고 계시고 정치는 유교적으로 하세요. 연등회 줄이고 팔관회를 없앤 왕 성종이다. 지금까지 한 이 문화 파트 중에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승려와 관련된 문제는 고대든 중세, 고려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려의 불교인데요. 일단 양대산맥, 의천과 진울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죠. 그때 제일 유리한 방법이 뭐냐? 그들의 출신 이 성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안해집니다. 의천 여러 번 강조했죠. 문종의 아들이고요. 숙종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숙종 형한테 막 화폐 주조를 건의할 정도로. 이것도 써 있을 거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화폐 유통을 건의, 주전도감 설치해서 숙종 형 활해삼 좋아하잖아. 활해삼 좀 만들어줘. 활구, 해동통보, 삼안통보. 이거만. 이게 왕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일단 기억.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뜻은 아닙니다만 국사 앞에 붙는 이 수식어 살벌해요. 대각국사. 상대적으로 보조, 진울은 보조. 그 뜻은 아니에요. 보조 국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종파를 창시한 분이냐? 의천이니까 천태종입니다. 너무 쉽죠. 의천태종. 예, 앞에 해동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천태종이니까 의천은 해동 천태종, 천태종을 창시한 분이다. 반면에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해. 진울이니까 조계종이에요. 지읒으로 갑니다. 지읒, 조계종. 지읒이니까 지읒. 조계종이고요. 다시 의천으로 넘어가서 아까 왕족이기 때문에 화폐 유통을 건의했다는 거 숙종이 형이고요. 아무래도 왕족이니까 교종과 선종, 교종은 다 경전, 예? 불교 경전 연구하고 뭐 이게 위주고요. 선종은 아예 경전보다는 참선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합시다. 참선을 중요시하는. 아무래도 왕족이니까 교종 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자는 데는 일치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느냐?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바로 의천입니다. 왕족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선 통합. 그래서 그가 강조한 이야기, 교관겸수.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하자. 교관겸수. 뒤에 나오면 이제 수수수로, 진울은 수수수로 제가 외우자고 코드를 드렸는데 얘도 수지만 교종이 대놓고 앞에 나왔으니까 이건 의천이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나중에 야, 네가 수수수라며 임마. 너 교관겸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진울이 수수수긴 합니다만, 수로 끝났어도 이 교관겸수는 너무 대놓고 교종의 앞에 있잖아요. 이건, 왕족 출신의 의천의 이야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장도감을 만들어서 교장을 간행한다. 왕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왕한테 얘기해서, 미안한데 도감 하나 좀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교장 도감이니까 교장이에요. 그리고 교장자 들어가는 책도 씁니다. 심편재종 교장 총록. 교장 들어가면 다 의천이다. 이렇게. 자, 이제 진울. 여러 번 얘기했던 진울은 수수수. 지읒 조계종 말고 나머지는 진울은 수수수. 정해쌍수, 도노점수, 수손사결사. 진울은 수수수. 같은 수지만 교관겸수, 교를 대놓고 앞에 한 건 의천. 정해쌍수, 이게 그 뜻이에요. 선종과 교정을 쌍으로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이 참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갑자기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하자. 이것도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수행하자. 그리고 수선사라는 곳에서 결사, 모임을 만들어서 불교를 수행한다. 수선사, 현대의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그 당시 수선사 결사, 송광사 결사. 진울은 수수수. 아까도 말씀했듯이 통합은 의천과 일치하지만 뭘 중심으로 했냐?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다. 선교 통합이냐, 교선 통합이냐도 구분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진울의 제자가 이제 해심과 요새인데요. 해심에서 요새까지가 진울의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승려들인데, 해심은 제대로 받았고요. 요새는 살짝 틀어요. 좀 시간이 흘러져서 그랬는지 살짝 틉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바로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해심은 수선사의 2대 사주이기도 합니다. 1대 사주는 당연히 진울이죠. 2대 사주 해심. 근데 이 해심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유교나 불교나 그게 뭐 이렇게 달라요. 지혜로운 마음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생각, 유불일치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해심이 유불일치인지 요새가 뭔지 가쿠나냐 난리 납니다. 이때 해심, 제가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마음 가지면 유교 불교 뭐 그렇게 달라? 그냥 다 좋은 거잖아. 일치한다. 유불일치선은 해심이고, 진울의 바로 직계제자이기 때문에 수선사 2대 사주다. 해심이고요. 자, 요새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조계종을 바로 잇진 않고 천태종 쪽에 가까운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적어놓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요거죠. 이분도 결사를 백년사 결사 혹은 백년 결사라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그 요새랑 세자가 다르긴 한데, 철옹성, 요새, 저긴 우리의 요새야. 이럴 때, 엊그저께 지은 건물을 우리 요새야. 이러진 않죠. 수없이 많은 시간 다 버티고, 우리 요새, 한 100년은 돼야 우리가 요새라. 100년은 돼야 우리가 요새라고 한다. 요새는 백년결사다. 그리고 또 하나, 법화신앙. 이건 정말 유치한 코드인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품진로라는 고급 증류주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경쟁 제품이 이제 화요라고 있습니다. 화요. 그래서 요새는 법화신앙을 강조하신 분이다. 하기 싫으시면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로 항상, 요새는 100년은 돼야 요새라고 부른다. 화요. 요새가 법화신앙이다. 여기 써놨어요. 창피하지만 여기 써놨습니다. 자, 이제 그 외의 것들. 자, 대장경. 불교의 힘으로, 불심으로, 부처의 힘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만든 것이 바로 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 처음 만든다. 처음 만들죠. 처음 만든 대장경은 누구의 침입을 대비한 거다? 거란입니다. 거란의 침입이 끝난 다음에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 이것이 언제 불타요? 몽골의 침입 때 소실이 되죠. 그래서 몽골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시 이제 만들죠. 제조. 그리고 다른 말로 워낙 많은 대장경들이 있다. 8만 대장경은 바로 몽골 침입을 대비해서 몽골 침입 후에 만들어진 것이 8만 대장경. 구분해야 됩니다. 초조는 거란, 제조는 8만은 몽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 의천, 왕족 의천이 교장을 감행하잖아요. 이 교장은 대장경에 주석서들을 이렇게 달아서 모은 책이 교장이다.
이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대장경까지는 아닌 거죠. 대장경에 주석 달아서 모은 책이다. 교장이다. 자, 신라 말부터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합니다. 이 풍수에 따라서, 지리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진다라는, 누구에 의해서 들여온 거냐? 신라말 도선 스님에 의해서 도입이 됐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수지리설이 도선이다. 자, 그래서 일단 평양길지설, 서경길지설, 개경 도읍이긴 합니다만 못지않게 평양이 이 길한 곳이다라는 의견들이 꽤 여러 번 나와요. 일단 왕건 때도 도읍은 개경입니다만 훈요 10조,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에 서경을 중시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리고 거란시로 했고요. 자, 왕건 오랜만에 암기 코드 한번 해볼까요? 왕건의 흑역사. 흑역사는 정북서 쪽에만 1011개 있는데 최고는 사기결훈이다. 정북서만, 정은 정계의 개백요소, 북진정책, 서경중시만 만부교 사건. 그 뒤는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계속 저만 해드리면 좀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할까요? 1011개, 연호 천수, 11조 했다, 감세했다, 11개, 개태사 창건, 그중 최고 사기결혼, 사성정책, 혹은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결혼정책, 훈요 10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제게 된 건데, 조금 긴 코드들은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인종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인종 때 개경파에 반해서 진보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묘청과 한 명 더 있죠. 항상 파트너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묘청과 누구? 정지. 그렇죠. 정지상. 묘청 정지상의 서경 천도운동. 이때 개경은 이제 운이 다 했으니 길지인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이게 이제 결국 개경파 거두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누가? 한말의 민족주의 역사학자 누가? 신채호가 어디서? 조선사 연구.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조선사 1000년내 제1대사건이다. 치읓 이렇게. 묘청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1000년내 제1대사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남경길지, 이건 뭐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냥 살짝, 문종에서 숙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문수계인, 문종과 숙종대 사이에 남경이라는 거를 설치가 됩니다. 남경이라는 것이 한양이죠. 한양. 이때부터 설치가 되고, 고려 말에 이제 남경이 길한 곳이다, 한양이 길한 곳이다 해서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새로운 도읍으로 한양을 선택한 거죠. 자, 요 정도로 풍수지리는 마치고요. 도교는 은근히 자주 시험에 나오고 반드시 마치셔야 돼요. 초제에 나오면 도교입니다. 이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도교는 하늘, 신선, 자연, 이러면 다 도교예요. 신의 세계, 하늘, 그리고 자연, 산수.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요, 처음에 당하고 잘 지냈습니다. 당이 그냥 무작정 그 안시성 싸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저 당에 있는 그 도사 좀 파견, 도사, 신선, 도사 다 도교예요. 도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도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고구려에도 도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백제 금동대학로, 도교, 불교, 유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참 국보 중에 국보, 백제 금동대학로. 뭘로 알 수 있느냐? 거기 보면 신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오악사라고 악기 연주하는 백제 오악사, 그게 다 신선이거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봉황, 도교죠. 백제 금동대학로, 도교적인 문화가 국가유산에 녹아져 있다라는. 자, 그리고 조선에는 소격서라는 곳인데, 이게 도교 행사 관리 기구예요. 요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 이거 알 수가 없죠. 아직 이게 조선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조광조. 위훈 삭제라고, 거짓된 훈, 공훈을 삭제합시다라고 얘기했다가 훈구 세력에 의해서 이제 조광조는 모함을 받고, 또 중종도 이제 신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죠. 조광조, 조선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 이 소격서 뭐 하는 데냐? 도교 행사 관리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교와 관련된 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불상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초기의 불상은 특이하게 철불이 있었어요. 대표가 바로 하남 하사
합창동 철조석가 열애자상. 고려 초에는 이제 호족들이 집권을 한 세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대하고 막 무지막지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짝 이 예술미, 균형미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이제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저는 좋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철불 막 아주 크게 대형 석불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요. 요 대표적으로 약간 균형미에서 객관적으로는 조금 특이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죠. 이 위쪽이 너무 크죠. 이게 아래 위가 이렇게 좀 균형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거. 다른 말로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거 누구 때? 이런 건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광종 때. 관촉사니까 광종이다. 이건 차마 제가 쓰진 않았고요. 안동, 경북 안동 이천동의 마에, 이게 벼랑 언덕 이런 거를 살짝 갈아서 마에 열애 입상. 여기는 별칭이 제비원 미륵이다. 요건 어떻게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제비 날개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게 제비원 미륵이다. 이천동. 그리고 파주 용미리 마에 이불 입상. 이것도 이불 입상. 마에 역시 언덕을 이렇게 가른 거고요. 벼랑을. 그리고 이불 두 개의 불이 있는 거죠. 서 있는 거고. 사진을 보면서 할까요? 네. 이게 하나 철이죠. 철.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유명한 은진미륵입니다. 이거 상당히 위가 좀 길죠. 근데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으로 좀 균형미가 좀 떨어져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이게 바로 경북 안동의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입니다. 이게 이제 파주 용미리 이불 두 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치 이렇게 돼서 이게 제비원 미륵이라는 별칭이 있는 게 요거고요. 요건 아직 안 했죠. 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면 중기에는 이제 실내에 설치하는 이제 소조 불상 대표가 바로 영주 부석사의 소조 열애 좌상. 소조로 만든, 조각이 아닌 소조, 찰흙으로 해가지고 거기 겉에 씌우는 거, 소조 불상 중에 가장 크고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 열애자상.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광배. 네, 광배입니다. 광배. 광배가 좀 약간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만 광배. 자, 이거 그림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잘 나와요. 은진미륵. 은진미륵이다. 언제라고요? 무슨 왕? 광종 때입니다. 관촉사니까 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광종이고요. 요거 제비원 미륵이다. 요거 제비 날개 쫙 펼치면 요 느낌 난다. 제비원 미륵. 요거 이불이고요. 주로 초기에 거대하고 웅장하고 돌 그냥 깎고, 그러다가 이제 중기에는 안쪽에 소조 열애 좌상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요 영주 부석사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거다. 자, 이제 그 탑도 살짝 체크를 해야 되는데,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고려의 석탑의 특징은 다각 다층입니다. 정말 많은 각이 있죠. 8각에 층도 9층이나 돼요. 삼국시대는 보통 몇 층이요? 3층 석탑인데, 이제 다각 다층 석탑 고려 때 발달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후기에는 이제 9층을 넘어갑니다. 10층이 돼요. 10층.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왜 10층이냐? 바로 원의 영향을 받았다. 원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어.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검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요거랑 연결해서 알아들어야 될 게, 조선으로 넘어가서 세조 때 원각사지, 세조는 불교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왕이죠. 억불숭유가 전체를 관통하는 조선시대에서도 세조는 아이러니하게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경도감이라고 불교 경전을 만드는 그런 도감을 설치하고요. 수양대군 시절에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불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사람 세조. 그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세웁니다. 요거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게. 뭘로 구분하냐.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좀 새 거잖아요. 얘보다. 하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이에요. 백. 흰색. 왜 이걸 하냐면 거의 똑같아요. 여기 생긴 거 봐요.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요게 경천사지 10층.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요건 이제 현재 중앙국립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이 실내인 게 표시가 되지만,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제 실외죠. 근데 가끔 시험에 나올 때 배경을 없애고 탑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색깔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조선시대 좀 새 거죠. 하얗다. 오래된 고려시대 시커멓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아마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그 중국집 주방에 있는 발 있잖아요. 이렇게 짜장 하나요? 이렇게 옛날 중국집에서
아, 짜장 두려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발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로 저는 구분합니다. 이게 층 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집 그 주방 커튼 그거 대신에 짬뽕 하나요 할 때 이거 이렇게 된 거. 그거 월정사 팔각구층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불화가 유행하는데 이 수월관음도 고려의 대표적인 불화입니다. 수월관음도 지금 나가고 있죠. 수월관음도. 그리고 천산대렵도. 이 물음표는 뭐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천산대렵도 공민왕. 자, 설사 공민왕이 아니다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작품은 맞거든요. 그래서 천산대렵도 하면 공민왕 떠올리시면서 아, 고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요렇게 구분이 되죠. 천산대렵도는 사실 불화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흰색, 검은색, 새거, 옛날 거. 자, 고려 건축 삼형제 가볍게 해결하겠습니다. 안봉극, 영부무, 예수대. 저는 이렇게 외워요. 안봉극, 영부무, 예수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의할 건 뭐예요? 현존하는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안봉극. 어떻게 외우느냐? 극도로 오래됐다. 안봉극, 극도로 오래된 현존 최고 목조 건물. 영부무, 이건 뭐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다. 그리고 예수대 역시 훌륭한 작품이다. 예산 수덕사 대문. 세 목조 건물의 공통점이 바로 요 위에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 배흘림 기둥이라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주심포는 뭐예요? 이게 반드시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요게 공포예요. 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요 기둥 위에만 공포. 여기 있으면 이건 주심포가 아니에요. 다포예요. 다포. 공포가 여러 개면 다포고 얘 위에 요거 있고 없잖아요. 요게 공포입니다. 공포. 주가 기둥 주자고 기둥 가운데 포가 있다. 주심포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여기만 있죠. 이게 기둥 위에만 있죠. 기둥 위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면서 도대체 주심포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그건 그렇게 얘도 마찬가지. 요 위에 여기 포. 여기 막 여러 개 있으면 다포. 없잖아요. 안봉극, 영부무, 예수대 공통점은 주심포 양식이고 배흘림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돼. 살짝 튀어나오고 이렇게 배흘림 기둥.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건축물의 공통점은 바로 주심포 양식의 배흘림 기둥인데 차이가 있는 게 지붕이 어떤 건 팔짝이고 어떤 건 맞배인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맞배고요. 얘만 팔짝. 팔짝 요 영부 요렇게 이렇게 버전 자 나머진 쭉 맞배. 아야 팔짝.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알 때 도움이 되겠죠. 팔짝, 영부무만 팔짝이에요. 나머지 맞배 지붕이고요. 자, 공예. 요건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일단 은입사 기술 있고요. 그리고 나전칠기 고려의 공예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도 많이 시험에 나와서 이제 뭐 너무나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알고 있는 출발은 순청자, 순수하게 청자로 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감기법이 가미된 상감청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파가지고 다른 흙 넣어서 구면 거기가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거.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에는 분청사기라고 상당히 투박한 느낌. 하지만 무늬는 되게 복잡한 분청사기. 요게 바로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서 보통은 그냥 조선 초기의 자기의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려 말부터 사실 분청사기가 시작됩니다. 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이 분청사기는 조선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나전칠기, 여기 조개 같은 거 껍데기 이런 거에 쭉 휘황찬란한 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고요. 요 은입사, 그 은을 끼워 넣는 기술이죠. 은입사. 자, 이제 과학, 의학 넘어가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아시겠죠? 직지 심체 요절이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빼앗겼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빼앗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달라고 할 또 이 명분이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에 외규장각 의궤는 빼앗겼죠. 약탈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반환을 요구했고 아쉽게도 임대 형식으로 반환이 됐다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빼앗긴 건 아니다. 빼앗겼다. 약탈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시험에 나오면 얘는 아닌 거예요.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에 있긴 하지만
약탈당했다? 그러면 외교장각 의궤입니다. 병인 양녀 때 퇴각하던 프랑스 함대가 외교장각 불지르고 거기 여러 가지 도서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의궤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향약 구급방. 향약 구급방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도, 왜냐하면 고려시대 거니까. 요거와 비교되는 조선시대 의학서가 뭐예요? 바로 세종 때 편찬된 향약 집성막. 헷갈릴 땐 어떻게 기억한다? 구급방 기억 고려 지읒 시옷 조선 이렇게 기억합니다. 집성 지읒 시옷 조선 구급 기억 고려. 화약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제조해서 침입한 왜구를 크게 물리친 장군 바로 최무선 장군이죠. 화포니까 화통도감에서 화포니까 진포대첩이고요. 같은 시기에 왜구를 물리친 다른 장군도 같이 기억하자. 최영 장군은 홍산, 이성계 장군 황산, 최홍, 이황, 포 이렇게 합니다. 진포니까 화포고 화포는 최무선이다. 최홍, 홍산. 홍산이 어디? 요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부여는 지역사 문제 꽤 나오니까. 황산은 남원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지역사로 거의 없다. 얘밖에 없어서. 얘는 너무 많다. 부여 엮으면 문제가 된다. 홍산 요 태계 이황으로 외우자. 자, 그리고 우왕 때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시력이라는 달력이 원으로부터 도입이 됩니다. 원나라 달력, 수시력, 원에서 쓰던 달력, 수시력, 원간섭기에 수시력이 도입된다. 요거는 뭐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수시력의 도입. 원간섭기 키워드들 할 때 수시력도 포함되면 좋죠. 얼마 전에 원간섭기에 들여온 농서. 정말 얼마 전인데 당연합니다. 당연해. 농상집요원 이렇게 외우죠. 농상집요원. 실제로 최근 한능검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농상집요라고 원의 농서예요. 원나라 농서고 이암이라는 사람이 들여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간섭기. 수험생의 막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제 고려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풀릴 거예요. 자, 최근 거죠? 고려의 과학기술 쭉 가다가 수시력 고려인 거 아시겠죠? 원으로부터 들어왔고요. 화통도감, 포포, 진포대첩, 화포, 최무선, 고려 청자, 상감, 가에 들어가려면 고려의 과학기술 뭔가요? 자, 요거 일단 소거할 수 있죠. 집성방, 지읒, 시오, 조선, 세종. 동국지도 이거 정상기라고 이건 안 배우셨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입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요. 석굴암은 통일신라죠. 영조성, 통신. 아우 끝났습니다. 직지심체요죠.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다? 모령왕릉?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석가탑의 보수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석가탑은 다른 말로 또 무슨 탑? 무영탑. 무영탑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탑. 아사달, 아사녀의 설화. 아사달이 만들러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아사녀가 이렇게 갔더니 스님이 요 앞에 물에 그림자가 곧 비칠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실망한 아사녀가 자살을 하고요. 뒤늦게 이제 완성시킨 아사달이 와서 그렇게 울었다는 바로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 탑, 무영탑, 석가탑.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됐다.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 최고의 금속 활자본은 바로 직지심체요절,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고 현재는 없고 빼앗긴 건 아니지만 유출이 됐다. 어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자, 농업기 임원경제지는 역시 조선 실학자 서유구, 조선 후기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입니다. 실학자의 호하고 이렇게 저서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서유구의 임원.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임원분들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이에요.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실 때 후배 직원분들 앞에서 아주 유행어처럼 예전 사람들은 유구한 역사가 임원들이 아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유구가 있어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정답은 고려니까 4번이에요. 근데 이런 거 나중에 생각나요. 맞아. 서경석 임원들이 말을 투 중에 유구한 역사. 서유구가 임원경제지구나. 자, 드디어 아까 제가 강조했던 스님 문제입니다. 끝났죠, 뭐. 예? 보조. 의천과 진울 중에 의천은 왕족이다. 상대적으로 진울은 좀 낮다. 그래서 보조국사. 이게 이제 진울이고요.
아마 수수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정해쌍수, 도노점수, 수선사, 결사 중에 일단 풀어볼까요? 끝났네. 예. 저 수수수, 도노점수. 같은 수지만 교관겸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가 대놓고 앞에 나오는 건 의천이다. 왕족인 의천. 교종 중심의 헌정 통합은 이건 의천이다. 일단 답은 풀었고요. 그 외 정해결사, 정해쌍수. 수수수 중에 권수 정해결사문 나오고요. 길상사를 조계사 수선사로 이름을 수선사 결사, 수선사 1대 사주 진울입니다. 2대 사주는 진울의 제자 지혜요. 박준영 아내 김지혜 지혜요. 해심 요새 그중에 해심이죠. 직속 후배 2대 사주는 해심입니다. 해심은 뭘 주장했어요? 유불일치. 그렇죠.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해심. 아유 유교나 불교나 일치해요. 유불일치설 여기 있네. 그렇죠? 해결됩니다. 해심. 설사 선문 염송집을 편찬했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유불일치설 키워드를 간파하면 해심인 걸 알죠. 해동고승전 이거 뭐라고 그랬죠? 각고의 노력을 해. 각군. 해동고승전 각군. 백년결사 법화신화. 두 개 다 나왔어요. 화요. 100년은 돼야 요새라고 얘기하죠. 요새입니다. 자, 마지막 성상유. 이거 잘 안 나오는 게 나왔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균여입니다. 균여는 뭘로 유명하다? 향가? 보균자. 보현 10원가. 성상융의를 제창했다. 그래도 선지에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하는 거 따라오고 계시는 훌륭한 전국의 독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십니다.